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은 자금이 한 15억 정도? 예, 그 정도 자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볼까요? 네. 이제, 본인 집을 전세 놓으면 한 15억 정도 되고, 본인 실거주까지 매도를 하면 한 25억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카페에서 무료 청강 이벤트가 있어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그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저기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자리가 몇 자리 없으니까 혹시 영상 보신 분께서 관심 있으면 얼른 신청하셔가지고 요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강의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제 그 강의 날짜는 1월 12일이에요. 1월 12일. 1월 12일입니다. 강남역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자리가 많진 않고요.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집을 처분하고 뭐 대출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한 15억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이 많으세요. 예. 근데 이분은 조금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집을 매도하면 더 자금이 많아지고 매도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한 15억 정도 이제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해서 아예 25억으로 중심지로 갈 거냐, 예, 중심지로 갈 거냐, 아니면, 자기 집을 유지를 하면서, 뭐 한 20억대의 자기 집을 유지를 하면서 전세를 받으면 또 꽤 돈이 돼요. 한 1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플러스 투자를 하나 더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 전세 놓는 전략을 활용하자 그랬어요. 전세 놓는 전략을 활용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매도를 했다. 지금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춰놨거든요. 그 주택을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춰져 있는데, 그 매도를 해야만 25억이란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다? 중심부 쪽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뭐 잠시 우성 1, 2, 3차나 장미나 뭐 저쪽에 뭐 올림픽 선수촌이나 뭐 이런 단지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마땅하지가 않은데 근데 이런 집을 사게 되면 뭐냐면 거기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전입을 해가지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빨리 채워야 돼요. 예. 이렇게 쓰니까 불편하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채워야. 하지만 아래 케이스, 이쪽에 전세 놓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비규제 지역으로 접근하게 되면 비규제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실거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기존 비과세 집을 최대 10년 가까이 더 보유 가능. 비과세 혜택을 더 받는 게 엄청 중요한데 요것도 가능하죠. 물론 이제 뭐 3년 이내 3년 될 때까지 팔아야 되죠.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주택 플러스 1주택이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주택 플러스 1 입주권 전략을 하게 되면 이 입주권이 어떻게 해요? 신축이 될 때까지 신축이 될 때까지 이 기존 주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신축이 되더라도 플러스 3년이 될 때까지 얘를 최대한 늦게 팔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이 입주권이 관리 처분 받고 나서 바로 사 가지고 이 입주권이 뭐 이렇게 신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6년이 걸렸다. 6년이 걸렸다. 그러면 플러스 3년 해 가지고 얘를 8-9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집을. 예. 그럼 얘가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춰 놨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뭐랄까 두 채를 뭐 요 그 1세대 2주택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존 주택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 1주택 플러스 1 입주권 전략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채를 거의 한 8년까지도 길게는 8년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뭐 집값이 하나당 25억씩 잡는다고 치면 얘가 25억, 얘가 25억이라 그러면 50억이 움직이는 요렇게 움직이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심부에서 이런 25억 대출 안 받고 뭐 대충 한 30억짜리를 샀다. 예. 샀다고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30억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얘가 어 앞선 내가 가지고 있는 20억에서 25억짜리 집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얘가 더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장특을 꼭 받아야 돼요. 예.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하지만 밑으로 아까 다시 돌아가서 1주택 1입주권 전략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주도 자유롭고 이게 비규제에서 실거주도 아무 때나 막 아무 때나 해도 되고 예. 이거는 이미 갖춰놨어. 비과세 요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 입주권이 언제 준공이 되냐 그 이후에 3년 안에만 팔면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적합한 입주권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적합한 입주권을 사야 된다는 거지. 얼마로? 한 15억 정도 투자금으로. 그리고 이 입주권의 조건은 뭐예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네. 관철을 받아. 그럼 관철을 받았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뭐 한 20억대 이런 물건보다도 더 비싸고 그러니까 왜냐면 더 좋은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거를 한 15억 정도의 자금으로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그게 해당되는 게 어디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흑석 9나 11, 과천 8, 9 아니면 노량진 1, 3. 예. 뭐 좀 길게 보면 성수 같은 데도 빌라들이 가능하죠. 예. 하지만 얘들이 이제 남은 사업 기간이 다 다른데 얘 지금 노량진 13 같은 경우는 입주권 아니에요. 입주권 아니기 때문에 아까 1주택 플러스 1 입주권 전략은 안 돼. 성수도 입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이 지금 보면 흑석 9, 11 그다음에 과천 8구 단지. 과천 8구 단지 바로 엊그저께 관리처분 인가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입주권입니다. 예. 과천 8구 단지가 뭐 대충 한 뭐 20억짜리 물건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이주비를 받으면 실투는 많이 낮아지죠. 예, 이 물건이 이주비를 받는 만약에 60% 받는다고 치면 실투는 한 10억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이게 실투 10억. 그 돈이 남죠, 15억에서. 예. 그런 장점도 있고 과천 8구 단지 진행이 굉장히 빨랐다. 흑석구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고 10일도 의외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죠. 예, 의외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고 그리고 뭐 자금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물건이 하나 더 있네요. 가만히 과천을 보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네. 장군마을이 하나 있네요. 장군마을 재개발이 하나 있네요. 예. 그래서 요쪽은 입주권. 이걸 선택하게 되면 최소 내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이게 만약에 흑석 분화 10일 같은 게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4년 만에 지어졌다. 예. 아니 착공이 곧 들어가는데 흑석 구도.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다시 3년 잡고 완성되고 3년 정도 해가지고 한 6년 가까이 원플원을 가져간다. 예. 기존 집이랑 이걸 가져간다. 그런 관점에서 요걸 이제 바꿔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년 안에 사업이 완성된다. 5년 이내로.
과천 8부는 이제 이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꽤나 남겠죠. 얘는 한 5년 이상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 8년 가까이 두 개의 집을 가져갈 수 있죠. 8년은. 장군마을도 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장군마을은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예, 좀 더 빠르긴 하지만, 한 4년,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플러스 3년이니까 한 7년. 7년, 장군마을 7년, 과천 8년, 흑석 6년, 네, 요런 느낌으로 비과세를 두 채 가져간다. 여기는 노량진 1, 3은 어떻게 해요? 어, 지금 집 상태잖아요. 예. 그 입주권이 아니다. 입주권은 아니기 때문에 집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3년 안에 팔아야 돼. 기존 집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 안에서 원뿔원을 사가지고 기존 집을 사는 거가 강남급으로 이렇게 매가가 높아지는 거.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액대를 최대한 높여버린 거지. 원뿔원을 사가지고. 이해되세요? 원뿔원을 사가지고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뭐 한 40억대 이상 그 환산되는 가치를 사가지고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집을 한 20억대 집을 내 집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이해되죠? 예. 그런 전략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이 사업이 요 위에 거보다 얘들보다 뭐예요? 다시 한번. 예. 얘 사업이 아직 더디기 때문에 이 위에보다 변수가 많다.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투자의 어떤 시나리오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걸 사면서 3년 안에 내 집도 팔잖아요. 예. 내 집도 팔아보기 때문에 변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불안한 감이 있어요. 예. 성수 같은 경우는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빌라가 뭐 지금 뭐 한 16억에서 18억짜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안억 뭐 14억짜리도 하나씩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물건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하,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운이 좋게 이제 이렇게 오래 안 걸리고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또 그다음에 고층이 당첨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고층 말고 이제 저층이 당첨이 된다든지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기존 집을 또 3년 안에 얘도 팔아야 되잖아요. 예, 팔아야 되는 거죠. 그 기존의 비과세 조건을 갖춰놨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갖춰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 이걸 선택해서 3년 안에 팔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런 입주권을 같이 붙여가지고 부채로 오래 가져가라. 비과세로. 예.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이제 좀 선호하는 선호합니다. 예. 그냥 비과세 오래 받는 게 중요하니까. 과천 뭐 8단지 한번 볼까요? 과천 8단지 지금 뭐 한 19억, 20억, 20억, 21억 이런 매물마다 물건이 좀 다를 텐데 예. 뭐 신청돼 있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이제 GTX 생기는 곳이고 물론 과천이 뭐 GTX가 엄청나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일자리도 좀 생기고 예. 그럼 여기가 신도시가 또 들어오고 예. 여기도 다 연결되고 그런 느낌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장군마을 재개발 여기입니다. 예, 여기. 여기를 입주권을 사냐. 여기 뭐 물건 뭐 얼마 있나 나오나 봐야 되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보건생리학교 본인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집을 비과세에 갖춰놨기 때문에 기존 집을 비과세를 갖춰놨기 때문에 얘를 그냥 빨리 팔아야 되는 선택. 그러니까 1주택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 중심부를 사더라도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얘를. 그런 선택보다는 저는 입주권을 선택을 해가지고 두 채로 오래 가져가는 전략. 비과세로. 물론 요 입주권도 나중에 비과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 그 전략이 어떻겠냐라고 한번 어,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료 강의
관심 있으신 분 그 고정 댓글 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